오늘은 언어 질환의 개요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과 언어, 그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의사소통 장애 유형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소통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면, 의사소통은 정보를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행위인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도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 자체가 지나치게 다르거나 의사소통을 방해해서 화자, 말하는 사람과 청자를 불편하게 만들면 이를 언어장애 또는 구어장애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언어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언어는 크게 형식, 내용, 사용으로 구성됩니다. 형식은 음소, 형태소, 단어, 구절, 문장을 결합하는 규칙 등 언어의 구조적 측면을 얘기를 하고, 내용은 단어와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용, 활용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히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언어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의사소통장애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의사소통장애, 여기에는 크게 스피치 디스오더라고 불리는 구어의 장애와 랭귀지 디스오더라고 불리는 언어의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언어장애가 너무 광범위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장애라는 것은 네 가지로 세밀하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음과 음운장애입니다.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발음에 대해 생략, 대치, 왜곡 현상을 통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발음과 다른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에 따라 기능적 또는 기질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에 대해 말소리 장애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창성 장애입니다. 말의 흐름이나 속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말더듬 또는 속화증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 원인에 따라 발달성, 그리고 신경인성, 심인성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음성 장애가 있을 거고요. 음도, 높낮이와 강도, 크기, 음질, 소리의 특성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쉰 목소리, 코소리, 탁한 소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입니다. 언어의 이해와 표현, 어휘, 문법, 맥락의 문제를 포괄하며 발달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자폐범주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언어장애라는 개념이 있는데, 뇌손상이나 신경학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로 실어증, 치매, 마비말장애, 구어실행증 등이 있을 겁니다. 편의상 신경언어장애라고 분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인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설명드린 조음, 유창성, 음성, 언어장애 등 다양한 표현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과 마무리입니다. 이제 의사소통 장애는 화자와 청자가 소통하는 과정 전반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발음이나 목소리, 말의 흐름, 언어 이해와 표현 등 어느 측면에서든 문제가 발생하면 일상적 대화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소통 능력을 회복시키고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혹시 주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거나 본인이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언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간략히 정리해보았고, 앞으로도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